여러분 안녕하세요. 누군가를 설득한다는 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설득을 또 잘 하시는 분도 있죠. 21대 이재명 대통령도 연설을 잘한다고 소문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부터 연설을 잘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분과 관련된 책들이 여러 권이 나와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출마했다 떨어진 이후에 봤다는 책을 봤습니다.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로버트 치알디니가 쓴 책인데 이 책을 보시면 설득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느낌이 실제로 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제 경험을 섞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치알디니는 설득의 대부라고 불리죠. 실제로 그 책은 전 세계 500만 부 이상 팔렸고 최근에도 전면 개정판이 다시 나오면서 국내에서도 독자들의 뜨거운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 책에 열광을 할까요? 설득을 해야 할 절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하는 목적은 설득을 하려는 이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죠. 특히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면 공감을 주어야 되고 영업을 하려고 한다면 나의 논리가 탄탄해야 상대를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7가지 설득의 원칙이 있다는 것을 각종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일관성의 원칙입니다. 누군가를 신뢰하게 됐다면 그 사람은 더 큰 신뢰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상대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것으로 가는 과정에서 일관성의 원칙을 악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연인 사이에 손을 잡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음에는 키스를 허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다음 단계로 가는 것도 어렵지 않게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기를 치고 잠적하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처음에는 또박또박 신뢰를 주다가 금액이 1,000만 원 했던 것을 3,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올리다 보면 나중에 1억 정도 됐을 때 그 돈을 떼먹는 거죠. 그 전까지는 아주 신뢰를 줍니다. 사기꾼들이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일관성의 원칙을 악용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호감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의 요청을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여배우가 자동차 광고에 나왔다. 그러면 왠지 저 자동차만 사도 여배우가 마치 따라올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호감의 원칙이죠. 이런 원칙을 이용해서 탤런트를, 배우를 쓰는 겁니다. 경찰서나 검찰청에서도 이걸 활용하죠. 제가 학창시절에 데모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황사상 연구회라고 기념서클에 가입해서 그 회장을 하던 80년 이때입니다. 전두환이 국보위 위원장을 맡던 시절에 대학교에 다니고 저는 학생기자 생활했는데 그 상황에서 울분을 담아서 일기장에 쓴 적이 있습니다. 전두환을 증오한다. 제 일기장이니까 막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몇몇 후배들하고 광주를 현장을 보겠다고 갔다가 조선대 학생들도 만나고 대화도 나누고 들어왔는데 이게 소문이 났습니다. 어느 날 그 당시 서부 경찰서 형사들이 저희 집을 급습을 해서 일기장을 찾은 겁니다. 일기장에 전두환을 증오한다는 글씨를 본 거예요. 증오라는 한자가 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워할 오자를 악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형사가 네가 이렇게 전두환을 생각하지 않았느냐라고 막 화를 내면서 막 그러면서 샤대기를 때리고 막 이래요. 조금 지나니까 좀 점잖아 보이는 정보 형사가 오더니 담배를 권하는 겁니다. 원래 저 친구가 저래. 그러면서 형사를 그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저로 하여금 그 사람은 나쁜 경찰, 본인은 착한 경찰이라는 이미지를 준 다음에 내가 잘 풀어줄 테니까 이야기해. 이렇게 술술술 불도록 만드는 거죠. 결국 제 아버님은 사과를 하고 신원 보증을 하겠다 해서 빠져나온 적이 있었는데 호감의 법칙도 이렇게 쓰고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상호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호성의 원칙은 사람은 누구나 받은 만큼 되돌려줘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대형마트에 가시면은 시스코너에서 만두 무료로 주는 거 드셔보셨을 겁니다. 그냥 드시고 가세요. 시식해보세요. 하지만은 실제로 시식을 하고 나면은 부담스러워 가지고 할 수 없이 만두 한 봉지를 카트에 담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스스로 놀라곤 하죠. 이게 바로 상호성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팁을 주는 것도 봉사를 받았으니 되돌려줘야 한다는 상호성이 작용하는 거죠. 옛날에 나이트클럽 가면요 그런 게 있었어요.
술이 채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속이 불편해서 하고 있으면은 어떤 사람들이 등어리를 두드려주고 그럽니다. 미안하고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그 팁이 나가는 거지. 이게 바로 상호성의 원칙입니다. 저는 기자실의 이 상호성의 원칙을 활용해서 덕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지역에서 취재기자로 근무를 할 때 이야기입니다. 회사 대표이사님하고 친하신 분이 거기 계셨는데 한 번은 명절 때 세배를 하러 갔습니다. 시바시리가를 한 병하고 과일 한 박스 사서 이제 연배 차이가 나니까 인사를 하러 간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제 인사를 받고 양복 티켓을 하나 주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 후에 본사에서 회의가 열린대. 요즘 젊은 애들이 지역에 있는 어른 찾아뵙고 인사할 줄도 알고 이런 얘기가 현직국 회의하는 데 나오는 겁니다. 저는 놀랬죠. 그런 의미로 했던 건 아니었는데 제가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세배를 찾아갔던 분은 제가 거기서 주재하는 동안에 정 기자 밥 먹으러 와 하기도 하고 저 취재하러 다닐 때 기름 거기 가서 넣어 이렇게 기름 신세를 진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다 상호성의 원칙에서 시작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사회적 증거의 원칙입니다. 특히 불확실하거나 낯선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기준으로 따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음식점이 줄비한데도 사람이 몰리는 음식점으로 줄 서서 기다리는 거 뭐겠습니까? 사회적 증거의 원칙이죠. 줄을 섰으니까 저거는 틀림없이 맛집일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없는 식당은 더 안 가게 되는 것도 이런 원칙과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권위의 원칙입니다. 사람들은 전문가나 권위자의 말에 복종하려는 경향이 있죠. 의사가운을 입은 사람이 홍보하는 물품은 신뢰도가 상승합니다. 마이클 조던이 게임 전에 에너지 부스터를 먹는 걸 보고 다른 선수들이 따라서 먹는 것도 이걸 먹으면 농구의 달인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권위의 법칙이죠. 설득하는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는 희소성의 원칙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부터 복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청와대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8월 이후에는 갈 수도 없다고 수리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몰려오는 거죠. 이것이 희소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연대감의 원칙입니다. 나 아닌 우리라는 연대감이 시작되면 내 편은 순식간에 모두 좋아지면서 공유하는 대상과 더 깊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할 때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끼리,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끼리 서로 카톡방 밴드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공유하면서 정보 공유하고 어떻게 대응하자, 여기서 많은 이야기들을 논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친한 연대감을 느끼는 거죠.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같은 학교를 나왔다,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다, 고향이 같다, 또 심지어는 해병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하면서 자기들끼리는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이런 과정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득하는 방법으로 일관성의 원칙, 오감의 법칙, 상호성의 법칙, 사회적 증거의 원칙, 권위의 법칙, 희수성의 원칙, 연대감의 원칙, 이렇게 7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다른 7가지 설득의 원칙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설득을 안 당할 입장이라면 거꾸로 핵심 방어 전략도 구사를 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자동 반응에서 벗어나 의식적으로 상황을 점검하되 감정이 아닌 정보와 논리를 판단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무엇보다도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선택인가? 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자문하는 것도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로봇 치알디니가 이야기한 설득의 심리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